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교수와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끔 나와 주셔서 정확한 시장의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지금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보도들이 최근에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일단 서울부터 말씀 올리면요. 서울이 25개구인데요. 24개구가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하게. 25개구 중에 24개구. 네네. 예. 서초구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서초구만 버티고 있군요. 네네. 그리고 예. 전국적으로 보면 6대 광역시하고 그 서울 수도권 다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아파트가. 네. 예. 한 2주 전만 해도요. 2, 3주 전만 해도 뭐 광주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그래도 보합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꺾였습니다. 꺾인 이유가 한은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부담으로 강력하게 좀 작용했고 또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제 또 수요자들이 시장을 좀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관망에서 외면 쪽으로 좀 돌아서는 것 같아서. 관망이 아니고 외면이다. 네, 이런 추세는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10주 연속 하락했는데요. 아니, 교수님은 저 마스크 안 쓰셔도 제가 돼요. 쓸게요. 아니. 제가 쓰는 게 낫습니다. 이 관망세가 지금 관망세가 아니고 외면이다라고 표현하실 정도면 이게 네. 어떤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LTV 80% 풀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거래량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폭등했던 집값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과연 이게 잡힐까라는 어떤 불안함. 또 2030 세대들은 특히 또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런 지식 부분이 조금 4050보다 약하기 때문에 예. 좀 고민들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접했어요. 그렇죠. 그분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전을 생각하면 80%만 해주면 무조건 사겠다고 다 따라 하실 텐데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움직입니다. 대출 규제 LTV를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수준이 지금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데서 팩트들이 많이 전달되다 보니까 좀 젊은이들한테 좀 번진 것 같습니다. 예. 팩트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을 2030 세대분들이 매매를 좀 보류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랐던 것들도 사실은 세계적인 초저금리 하에서 네. 게다가 이제 가수요가 붙으니까 그렇죠. 투자, 예. 투기 가수요가 붙으니까 공포 수요까지 가세하고. 뭐. 예, 공포 수요까지. 그래서 혹시 여기에서 배제될지 모른다. 포마라는 게 유행을 맞습니다.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확 없어지면서 오히려 지금 사면 심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장의 심리가.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젊은 2030 세대들이 이제 샤프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시는 거죠. 20% 자기 돈을 갖고 대출을 80% 받았는데 금리가 높잖아요. 그렇죠. 고정금리도 지금 5%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집값이 20%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파산이잖아요. 이자만 그렇죠.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대출의 노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확산이 되면 제가 볼 땐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거래 절벽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7월 달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20일이 됐는데 통상 이 정도 되면 뭐 좋을 때는요. 막 예. 몇천이었고 좀 정상적이다 그래도 한 1,000, 2,000 가고 요즘 건수가. 1월에서 6월이 예. 다 500, 400대가 돼야 이제 한 달 통계를 다 잡으면 한 1,500, 1,200, 1,700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지금 7월 20일 거의 다 됐잖아요. 다 됐는데 지금 100개도 안 됩니다. 100개도 안 돼요? 네, 어마어마하게 절벽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급격하게 냉각될 수 있다라는 좀 예측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개도 안 된다는 거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없다는 얘기죠. 6만 5천 개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2만 개가 있는데 거기도 거래량이 뭐 절벽이거든요. 아까 경기도 말씀 주셨는데 경기도도 33개 시군구 중에서 25개가 하락이고 나머지 좀 호재가 있거나 또 입주 물량이 적은 지역들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상승 유지 좀 하는 데들이 있는데 예. 거기도 지금 정확하게 상승을 유지하는 데는 5군데 6군데예요. 예. 나머지는 보합이나 다 하락인데 25개는 하락이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도단이 있지 않습니까? 도단위는 이제 주택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전세 대출 끼고 투자하는 게 지금 생겼습니다. 예. 보통 2억 3억대니까 1억 5천 2억 전세 대출 나오니까 1억 갖고 하고 뭐 이런 게 좀 생겨가지고 지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는. 근데 제주도도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제주도도 전세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이런 분위기들이 하락 쪽으로 다 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뭐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하지만 뭐 별로 하락한 것 같지 않다. 맞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확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한 2년 사이에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100% 2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내린 것들은 국지적으로 뭐 인덕원이라든지 노원구라든지 이런 데는 막 몇 억씩 빠지고 잠실도 한 27억 하던 게 지금 23억대 4억 정도 빠졌거든요. 최하. 잠실이 근데 27억까지 이제 그래봤자 15억일 때 27억이 됐기 때문에 13억 14일 때. 그러니까 22억 되잖아요. 그럼 13억에 22억이면 10억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내려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 13억 15억인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27억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23억, 2억 이렇게 내려오니 근데 얼핏 보면 많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 많이 내려왔죠, 사실. 그런데 지금 매도자분들이 아직은 버티고 계신데 지금 점점 그 추세가 이제 역전되고 있잖아요. 좀 하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닉 셀링이 좀 조용히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제가 패닉 셀링이 시작이 됐을까요? 왜냐하면 매매 됐습니다. 완전히 됐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예. 뭐 구별로 제가 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이제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노원구 예를 하나 사례 들면요. 정확하게 아실 텐데 20평대 뭐 20몇 년 30년 돼가는 그 아파트가 노원구에 있는 주공이죠. 다 선호하는 노원역 바로 근처인데요. 거기가 7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20평이 7억까지 올라갔다가 그 LTV 대출 하고 6.21 대책 듣고 그 매도자분께서 지금 팔아야겠구나. 팔타임이 지인가 봐서 내놨습니다. 바로 6월 21일 날. 예. 내놓을 때 시세가 7억 뭐 2천 이러니까 6억 9천에 내놨대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이 없어가지고 다시 일주일 뒤에 전화했더니 싸게 내놨는데 시세보다. 근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억 다시 7천인가 내렸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또 안 나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1일이 되면 LTV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80% 시간이. 또 전화가 안 와서 또 전화를 하니까 손님이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값은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억 3천까지 내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신 분이 계세요.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나름 컨설팅 해드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냉각돼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물론 이제 서초 강남은 이제 희소성이 있으니까 좀 수요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쪽도 지금 거래량이 급감을 했거든요. 서초 같은 경우에 뭐 몇백 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몇십 건도 안 되고 용산구 같은 것도 지금 많이 뭐 떴었잖아요. 용산구 거래 7월 달에 이틀 전에 제가 조사할 때 1개 됐습니다. 1개. 보름 동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시장이 지금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와서 그러고 저는 지금 현장 상황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좀 다니시면 공인중개사분들은 다르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냥 그 앱이나 이런 걸 보시면 매물 현황하고 거래 현황만 볼 줄 아시면 그 지역에 자기가 생각하시는 지역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살 타이밍인가 바닥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매수자분들은 생각을 할 많이 텐데 고민하시죠. 거래량이 터질 때가 이것도 주식처럼 그렇습니까? 거래량이 막 많아져야 좀 그래도 이 정도면 이 가격이 거래량이 많아지는 기간이 좀 지나야 됩니다. 그것도 거래량이 많아지는 기간을 6개월 이상 가야 이게 다시 상승으로 가거나 뭐 살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군요. 한 번, 두 번, 뭐 두 달 이렇게 이번에 4월, 5월 반짝했잖아요. 윤석열 신정부에서 LTV 풀어주고 뭐 6.21 대책하고 다 이게 좀 투자를 옹호하는 어떤 뭐 빚내서 집사라는 이탄 같은 성격을 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효과를 보는 것 같았는데 지금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금리 인상이 7월 26일 열흘 남았잖아요, 미국이. 거기서 만약에 또 물가가 9.1% 찍었으니까 뭐 빅스텝 밟아서 뭐 자이언트라고 그러죠. 1% 밟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뭐 바로 3% 가야 되잖아요. 8월 뭐 10월 회의 2번 있는데 10월 달이면 3%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불과 1년 전하고 금리가 몇 배 차이잖아요. 그럴 때 지금 투자자분들에서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거고 다행인 것은 뭐 4억 미만에만 해서 천만다행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뭐 영끌 투자 뭐 비트코인 그럼
이게 무슨 경우냐, 이건 공정이냐고 뭐 난리가 났대 젊은이들이. 예. 그래서 그걸 좀 인식했는지 어젠가 오늘 발표했는데 4억 미만만 구제하겠다 이거잖아요. 지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눈치를 봐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고정금리로 전환하겠다. 예. 네, 4억 미만 고정이율로. 근데 그것도 주택의 대출금리를. 그게 진짜 좋은 건지는 또 생각해 볼게. 고정이율이 지금 더 높거든요, 사실. 아, 그렇겠죠. 네, 당연히 고정이니까 높아요. 네. 고정이니까 네, 현재 높을 수밖에 없죠. 네. 예. 금리가 올라. 근데 그거 계산해 보시면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예. 액수 자체가. 그래서 그분도 과연 영끌 되신 분들이 그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매도를 놨을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아, 심상치 네, 않네요. 시장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예. 은행 상황도 심상치 않고 여러 가지 예. 뭐 악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정말 보수적으로 당분간 보셔야 될 것 같고 말씀 주신 적절한 시기는 금리 인상 한번 하고 가을 이후 추석 이후. 추석이요? 추석 이후에 가족끼리 모이시면 아마 어떤 합리적 기대가 서해서 다 같은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대책회의 비슷한 네, 것. 시장도 예. 움직일 거고 예. 거기서 좀 판단하시고 연말이나 연초에 또 물량이 또 많이 나옵니다. 수도권에. 인천 같은 경우는 물량이 뭐 한 1년 물량이 4만 호가 입주를 해요. 아, 그래요? 난리가 났습니다. 인천도 이제. 그래서 수원도 엄청나게 입주를 하고. 예. 그래서 지방에서 국지적으로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면 이게 전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을 제가 최소한 가을 뭐 급하게 이사야 되셔야 하는 분도 가을까지 참으셨다 하시는 게 뭐 부동산은 가격 차이가 크잖아요. 좀만 내려도 5억짜리면 10% 내리면 5천만 원인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가을 그리고 조금 여유가 계시다라면 내년 봄에 대비하시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자. 네, 조급해하실 예,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물량은 많고 전월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뭐 급격하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왜냐하면 안정되고 있다. 지금 미국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를 올려가지고 전세 금리 대출이 지금 4% 5%대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 시중에서. 예. 그러면 계산하면 서울하고 경기도 일대 제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아파트의 어떤 신규 계약 있지 않습니까? 예. 공인중개사 제가 한 20분 정도 체크해서 좀 구두로 좀 설명을 받았는데 보통 70에서 80%가 다 전세 대출입니다. 그 대출 금액은 만약에 5억짜리라 그러면 60%에서 70%. 어떤 사람은 80%. 예. 그러니까 다 60%에서 80%는 껴 있는 거예요. 그 70%가. 아.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량 계신 임차인 분들이 다 전세 대출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상태에서 지금 금리 오르고 2년 전에 그 계약 만료 때문에 뭐 지금 대란 난다는데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걸 금리를 부담하려니까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세를 돌아보니까 전세 대출 이자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당연히 월세로 가시는 거고 선명하게. 예.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남아들기 시작하고. 그래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매매를 내놨는데 워낙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를 내놓으면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전에 했던 대책이 주택을 사면 담보대출을 하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비어 있어야 집이 잘 나갔어요. 재값을 받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분들이 일부러 좀 내보내는 경향이 있었고 악성적으로. 예. 내보내고 나서 집을 내놨는데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니까 계속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이 요새 한 매물이 6만 5천 개였는데 갑자기 4천 개로 줄더라고요. 하루 이틀 사이에. 이틀 사이에. 그게 뭐냐면 어떤 보도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또 그만큼 딱 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가 볼 땐 시장 파악할 때 이게 매매가 안 되는구나. 그럼 돈이 이제 조금 부담이 있는 유동성에 부담이 있는 분들은 그렇죠. 어떻게 빼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세라도 노는 거예요. 급하게. 급하게 놓다 보니까 시세보다 싸게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서울이고 경기도 다 지금 다 전체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또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면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네네. 오히려 월세를 선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많이 가고 있고. 사례 하나 말씀은 더 무서운데요. 그죠? 2달 전 얘기인데 그 전 국회의원인데요. 예. 서울 강남군 일대인데 세입자를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라 그랬는데 만료 때문에 나가라 그러고 했는데 그걸 세를 다시 넣은 거죠. 놨는데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계약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다른 데 계약을 한 거예요. 세입자분이. 네. 5천을 받아서. 네. 근데 딱 20일인가 한 달 남겨놓고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3달 전에 나가라 그런 분이 그냥 계속 있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계약금 5천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이건 공인중개사분들도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지역만 갔더니 이런 현상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가을 정도 지나면 좀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세대란 요거 지나고 나면. 예. 네. 전세대란 이슈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전세 대란은 없었고요. 예. 네, 결국 없었죠. 예. 그리고 월세화 경향이 좀 짙어지고 있다. 네. 시장의 상황을 쭉 지금 점검을 해 주셨고요. 네, 예. 네. 가끔 나와서 이제 부동산 시장 네, 네.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의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남부지방에 비가